여러분, 갑상선암 수술은 별거 아닌 수술이 아닙니다. 또 수술 후 특히 저처럼 전절제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몸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찾아와요. 수술하고 난 후에.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암이 될 수가 없어요. 예전과 똑같은 삶은 과거 속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수술을 하고 나면은 새로운 몸이 탄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.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요. 제가 좀 적어놨는데, 평생 신지로이드 약을 먹어야 되고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그런 큰 단점이 좀 생겨요.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신지로이드 약을 먹으면서 갑상선 호르몬을 제가 직접적으로 약을 통해서만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사람들처럼 갑상선에서 그냥 뭐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. 왜냐면 저는 전절제를 해서 갑상선이 없으니까요. 그리고 또 제가 적어놓은 게 체온 조절이 안 된다. 겨울에 정말 춥고 으스스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름에는 너무 덥다. 근데 이것도 맞아요. 왜냐면은 갑상선이 체온 조절을 해주는 기능 중에서 하나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을만 되면은 아직 겨울이 아닌데 정말 추워서 저 가을에도 목도리 하고 다닐 때도 많고, 그리고 그냥 가을에 누가 봤을 때 야 너무 기분 좋은 날씨다가 저한테는 요새는 춥게 느껴져요. 그래서 체온 조절이 안 돼서 항상 목도리를 여러분 꼭 하고 다니세요. 왜냐면 목도리를 하면은 훨씬 나아지고, 이제 목이 따뜻하면 여러분 감기도 안 걸리고 목도 보호되고, 겨울에 수술하시는 분들은 목도리를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착용하세요. 저는 실내에서도 목도리를 착용했어요.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.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,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. 그게 조절이 안 돼요, 제 몸이. 그래서 하루에서 수십 번씩 에어컨을 뭐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고, 그래서 좀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좀 있죠. 수술하고 난 뒤에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불균형해져요.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게, 호르몬 자체가 불균형하게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감정 기복선이 진짜 심해져요. 그래서 수술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한 3, 4달 정도는 저는 정신병 걸린 사람인 줄 알았어요. 너무 이 감정 기복이 너무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, 진짜. 그래서 나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그냥 너무 다운돼서 그냥 눈물이 나고 슬프고 화나고, 또 다시 기분 좋았다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, 이런 그런 좀 사이클이 3달에서 한 4달은 갔어요. 3달에서 한 4달은 갔는데 그때 저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. 제가 진짜 나 괜찮은 건가? 나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미친년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, 그 시기 수술하고 한 3, 4개월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. 네. 갑상선 수술하고 난 뒤에 좀 더 많이 예민해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또 적어놓은 게 뭐가 있냐면, 일상생활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많아요. 근데 그거는 수술하고 난 뒤에 뭐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,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에요. 무기력해져요, 사람이. 저는 하루 24시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정확히 오후 4시 정도가 되면은 배터리로 따지면은 갑자기 그냥 몸이 방전이 돼요.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, 평소에도. 근데 그게 지금 수술한 지 한 1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해요. 그 피곤함은 하루에 맨날 달고 있고 무기력해지고.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도 오후 4시 정도는 저는 좀 쉬는 시간?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좀 체력이 방전되고, 여행을 가도 똑같아요. 한 4시 정도 되면은 그냥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잔다거나 에너지를 다시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수술하고 난 뒤에 좀 크게 바뀐 부분
중에서 하나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제가 적어놓은 게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. 이것도 실제로 저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. 제가 영상으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물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몇 주 전에 기재를 하긴 했지만 저는 현재 갑상선 수술 후 지금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우울증이랑 회사 생활을 하다 또 공황장애까지 와가지고 회사를 현재 휴직을 한 상태예요. 꽤 장기간을 휴직을 좀 했어요. 몇 개월인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좀 장기간 휴직을 한 상태예요. 왜냐면 제가 우울증이 갑상선 수술 후 오게 되었어요.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이 부작용으로 오지는 않아요. 근데 저는 이게 오게 되었고 한 달 전쯤에 저의 증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정신과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었어요. 네,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우울증 부작용 증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까 말한 그 감정 기복이 심한 시기가 있다 그랬었잖아요. 수술 초반이. 근데 저는 그게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. 1년 동안. 좀 자주 무기력해지고 자주 우울해지고 자주 그냥 진짜 우울해지고 그래서 가만히 갑자기 너무 행복한데 지금 너무 갑자기 슬퍼져서 그냥 울고 근데 딱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울 때도 많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어요. 무기력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주말에도 나가지 않고 사람들 만나는 거 피하고 제가 공황장애까지 같이 좀 어느 순간 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 공황장애는 갑상선 때문에 온 것 같진 않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온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우울증이랑 공황장애가 주로 같이 온대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같이 와서 어느 순간 회사만 가면은 심장이 너무 아파서 심장병 걸릴 것 같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런 게 좀 심해져서 진짜 고민을 한 3달 동안 하다가 큰 마음 먹고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어요. 찾아갔는데 제가 병원을 한 2군데 갔거든요. 근데 둘 다 진단이 우울증이었고 좀 심한 상태였어요.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최근까지는 2번씩 심리치료랑 그런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고 현재는 계속 약물 치료도 병행 중이고요. 그래서 요새 좀 많이 괜찮아져서 일주일에 1번 정도 병원 가고 약물 치료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2 병원 다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것을 암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이 트라우마로 좀 많이 남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양쪽 병원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만큼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많이 힘들고 몸에 큰 변화가 아무래도 찾아오다 보니까 예전이랑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많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힘들고요. 그래서 우울증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나름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저처럼 혹시나 갑상선 수술하고 난 뒤에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있으신 것 같은 사람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병원에 가서 심리치료라든지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저는 좀 권장해드리고 싶어요. 누가 봐도 내 원래 옛날 성격이랑 다른 성격이 나오고 엄청 우울해지고 저는 진짜 발랄한 사람이거든요, 여러분. 진짜 발랄한 사람이고 엄청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수다쟁이고 이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걸 하나도 다 못하고
사람이랑 대화하기 싫고 무섭고 우울하고 그런 힘든 시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. 그래서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약을 먹고 요새 좀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. 근데 그게 약물 치료의 효과라고 하더라고요.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초반에 한 병원을 사실 2군데 간 이유도 인정을 못해서. 왜냐면은 갑상선 암이라는 것도 재작년에 걸렸었는데 그 병을 통해서 또 다른 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. 내가 또 아픈 거잖아요.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제 보이는 육체적인 아픔이었다면 지금은 마음의 병, 정신적인 병, 결국 그것도 병인 거잖아요.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. 그래서 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좀 많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. 저의 상태에 대해서. 그래서 좀 빨리 더 나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람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5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무지무지 높은 암이 갑상선 암이에요. 그만큼 쉽게 재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갑상선 암 환자들은 수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완치됐다는 그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것과 재발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갑상선 암 환자들은 수술이 끝이 아니라 수술 후가 시작이고 완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재발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하루하루 가지고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. 갑상선 또 전절제 같은 경우는 몸에 있는 기능을 아예 떼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죠. 이 수술 받고 평생 편치 않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 수술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감정이에요. 저는 병원 검진을 갈 때마다 잠도 못 자고 심장이 너무 아프고 혹시나 갔는데 재발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해요. 왜냐면 난 사람이니까 난 어쩔 수 없어요. 그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. 좀만 스트레스를 내가 한동안 받은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오랜만에 가면은 뭐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나도 재발했으면 어떡하지? 이런 공포증이 좀 생긴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병원 가는 시기가 오면은 제가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져요. 검사를 안 받았으니까 혹시나 그 6개월 동안 내가 올바로 살지 못했거나 건강하게 살지 못했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이럴 경우 또 재발을 할까봐 계속 그게 악몽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감정은 수술을 해보고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알기 힘든 좀 감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 갑상선 수술을 받은 친구가 있거나 지인이나 가족이 있으면은 아니면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힘내서 같이 이겨내자라는 그런 진심 어린 말과 기도가 정말 큰 도움이 그분들한테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시기를 같이 이겨냅시다, 여러분. 그래서 조만간 이 힘든 마음을 달래려고 스페인 여행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. 친구랑 같이 한 3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스페인 여행을 조만간 몇 주 후에 갈 예정입니다. 그걸 통해서 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울한 마음을 좀 떨쳐내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너무 오늘 우울한 이야기 안 했다, 그쵸?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